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벌써 한 주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그 1년은 늦게 가는데, 이렇게 금요일은 굉장히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벌써. 네. 자, 불타는 금요일에 들어오신, 여러분께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샘캇님, 한동훈 대통령. 너무 반갑습니다. 대통령 올 때까지 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인데,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8월 15일 방송. 한동훈, 조국 윤미향 사명은 이화영 사면 빌드업이다. 야, 이거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사면 결정이 다 됐는데 거기, 김용하고 이화영이 빠졌잖아요. 뜬금없이 어제, 바로 전날, 오늘 15일 아닙니까? 14일 날 갑자기 민주당 의원 38명이 모여갖고 시위를 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왜 이화영은 사면을 안 하느냐? 김용도 사면해야 된다. 그래갖고,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좀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어제 방송을 했는데, 역시 한동훈 대표가 예리하게 그걸 놓치지 않고 오늘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 대표 분석을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는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전향길이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다. 어제 제가 방송했죠? 전향길이 김문수 면전에서 나는 장동혁을 지지한다.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전향길의 유튜버의 구독자들 90%가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다. 이건 뭐 구독자가 지지하건 뭐하건 이런 얘기를 갖다 한다는 거는 뭡니까? 내 추정자들이여 장동혁을 찍어주라. 김문수 말고 장동혁이다. 뭐 이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많이 삐진 것 같아요. 어제 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진을 갖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오늘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김문수가 당대표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동혁으로 몰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뭐 완전 극우 세력들이, 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향길 세력이 좌지우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영웅은 장동혁도 아니고 김문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이번에 영웅은 전향길이다. 전향길과 자기 때문에 국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향길 일변도다. 자, 잠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정말 트럼프는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너무 웃기는 얘기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노르웨이하고 관세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노르웨이의 재무장관인데 이분이 단순히 뭐 노르웨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왜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EU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거죠. EU에서도. 그런데 협상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관세 협상 중에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후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럼 뭐예요? 너 나한테 네가 좀 압박을 해갖고 노벨 재단이 그 노르웨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압박을 해갖고 이번에는 내가 꼭 노벨 평화상 이 노벨 평화상의 빌미는 뭐죠? 뭐 이스라엘 전쟁 그거 때문에 뭐 종식이었다. 그걸로다가 지금 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정말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예? 너무 너무 어떻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웃긴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시라.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하수상하게 지난번에 왜 신세계 폭파하겠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광복절날 뭐 무슨 대중욕탕 폭사 테러를 얘기해 뭐 주한 한국 대사관을 뭐 터뜨리겠다 안동역을 갖다가 터뜨리겠다 정말 요새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잘 뽑혀야 나라가 안정이 될 텐데 대통령 자체가 불안하니까 결국은 여기저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터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정말 실물이 터져갖고 누가 다쳤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이런 뭐 가짜 뉴스인지 장난인지 위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안은혜님, 판 대표 말이 다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꼼수 서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얘들은 진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네, 많은 분들이 안은혜님 말씀에 동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이재명은 그
상과 벌을 갖다가 왜 우리가 왜 채찍과 당근을 갖다가 적절히 섞어야 말을 잘 듣는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이춘석처럼 완전히 깜빵 가고 나한테 버림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춘석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그 형도 그냥 뭐 징역 1, 2년 이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중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4일, 불과 8월 4일이에요. 4일 날 보내중에서 사진이 찍혔죠? 7일, 무려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갖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8일 날 고발인 조사 들어가고 9월 10일 날 자택 압수하고 그 다음에 11일 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11일 13일 날 그 차모 보좌관 이 사람이 보니까 여성이더라고요. 남성이 아니고 예. 어쨌든 이 사람 뭐 계좌를 갖다가 뭐 차명으로 썼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하고 14, 15일 날 이준석 소환 조사했다. 이제 골로 가는 일만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형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어차피 뭐 이재명의 검찰이고 이재명의 법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갖다가 안 들으면 내 눈 밖에 나면 제2, 제3의 뭐야 이춘석 꼴이 날 거다. 왜냐하면 이춘석을 갖다가 굉장히 가깝게 등용해서 썼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뭐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특히 AI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이건 다 누구 틀에서 나왔느냐? 이춘석이 만든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더 심각한 거죠. 자기가 만든 정책, 자기가 만든 AI의 그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주식을 갖다가 선추매하고 네이버나 뭐 뭐나 이렇게 선추매를 하고 그 발표나자마자 그걸 매도질을 했다. 이거 완전 빼박 아닙니까?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말 빼박이죠. 예, 유치원생 한동님, 국민임명식, 노노, 범죄인의 범죄인을 위한 범죄인 사면식, 광복 80주년 행사와 국민을 모욕하고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하고 더러운 느낌입니다. 제가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도 잠깐 준비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내 눈 밖에 나면 너희도 다 골로 간다 하고 지금 케이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인추석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작을 내는 이 케이스. 반면에 이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갖다가 보호해준다.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13명이 청문회 없는 요직. 왜 장관은 청문회가 있죠. 뭐 위원장도 청문회가 있죠. 하지만 청문회 없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감원장이라든가 뭐 처장이라든가 이런 건 청문회가 없죠. 뭐 기조실장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청문회 없는 요직에 무려 변호인만 13명, 이재명을 변호했던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여러 가지 성남 FC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려 변호인만 따져갖고 13명이 요직에 그렇게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뭐 대장동 대북송금 변로해 준 사람, 선거법 변로해 준 사람, 뭐 위증교사 변론해 준 사람,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카바를 쳐주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보훈을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반드시 보훈을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아주 정확히 주는 거죠.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경제 통으로다가 등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얍삽하게 아니 내 돈을 챙겨주면 챙겨줬지 왜 네 돈을 챙겨가? 어? 아니 그거 하면 좀 나도 좀 같이 이렇게 해갖고 재산을 불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그냥 너희가 두리뭉실 하고 내 뒤통수를 쳐 하고 이춘석은 아작을 내고 그 다음에 뭐요?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뭐 대북송금 이런 거 변론을 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변호인단 중에 그 배지를 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2대 초선 의원 해갖고 이재명 변호인줄이 국회 대거 입성을 했다. 해갖고 이게 뭐야? 5명이네요.
예. 5명이 배지를 달았다. 22대 초선으로. 그러니까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변호사 대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1인당 30만 원이, 3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억을 갖다가, 그렇게 줄 거냐? 아니면 50억을 줄 거냐? 아니, 여러분, 50억 클럽이 괜히 나왔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변호비가 비싸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럼 뭐예요? 이 1인당 예를 들어서 50억이라 치면 50억 클럽 기준으로. 그럼 뭐예요? 5명 5, 25, 250억을 퉁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지 따라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챙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때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건 변호사 대납이다. 아니 어떻게 무슨 너희 변호했다고 공천을 줘갖고 배지 달게 하느냐.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변호사를 갖다가 여기 본 대로 무려 13명을 갖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만 13명을 요직에 앉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변호사 대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동훈 대표의 논리에 의하면 이것도 변호사 대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50억씩은 못 주는데 그러면 50억 13명이면 50억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5, 30, 650억을 퉁친 거네 이걸로.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된 다음에 650억 퉁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 배지로 250억 퉁치고 뭐 거의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그냥 퉁쳤네요. 와. 그러니까 이거죠. 예?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나에 위해서 목숨을 걸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보호를 해준다. 장관을 시켜주건 이렇게 뭐 거의 장관 차관급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요직에 앉혀주고 배지도 달게 해주고 하고 내 뒤통수 내 신뢰를 갖다가 해갖고 뒤통수를 까면은 가차없이 그냥 짧은 시간 내에 25명 이렇게 전담팀을 구시하고 완전히 골로 보낸다. 이준석처럼. 그걸 갖다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필균 형님, 한동훈님 격하게 공감합니다. 수임료를 세금으로 주는 건데 다 우리 주머니에서 주는 거야. 예, 공무원 월급은 다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재명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세금 갖고 생색내는 거죠. 남의 돈 갖고 생색낸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훈의 원리라는 거는 여기하고 지금 똑같이 그 이찬진이라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 세웠잖아요. 이 사람도 이재명이 어려울 때 이렇게 뭐 이재명이 집을 담보로 해갖고 뭐 5억 원을 갖다가 빌려줬다고 하네요. 이찬진 씨가 돈이 많은 모양이야. 현금 5억을 빌려줬다. 뭐 이래갖고 이것도 이제 보훈 차원에서 그냥 교육부 장관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요때 어렵다는 게 뭐냐면 1919년에 왜 친형을 갖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 법원 판례로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려운 시절에 그럼 누가 줬느냐? 이찬진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일이지만 2019년이면 6년 지난 얘기죠. 6년이 지나도 나는 보훈을 잊어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시켜줄게. 상과 벌을 갖다가 명확하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다. 나한테 덤비지 마라. 덤비면 골로 간다. 이준석처럼. 나한테 무릎 딱 꿇고 나를 갖다가 목숨 걸고 도와주면 언젠가는 너희를 요직에 앉히고 장관에 앉히고 출세길을 열어줄게. 국회의원 시켜줄게. 뭐 이런 거죠. 자, 지금 이게 그 광복절 특사 때문에 핵심은 조국하고 윤미향이라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게 조국하고 윤미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이죠. 8월 15일 그 0시에 출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기 33% 채우고 조국이 드디어 오늘 새벽 0시 출소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헌법적 결단 내려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한다. 저의 사명과 복권과 석방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깜빵 간 건 뭐냐?
무조건 검찰이 나한테 범죄 프레임을 씌워갖고 그렇게 해서 깜빵 간 건 이 얘기잖아요. 검찰 독재라는 게 이게 이재명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미향을 사면복권 시켜준 거 똑같습니다. 윤미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윤미향은 지금 계속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거는 검찰이 없던 죄를 갖다가 만들어서 나를 갖다가 기소를 한 거다. 이렇게 조국도 똑같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던 죄를 갖다가 만들어서 나를 깜빵에 쳐는 거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검찰이 없던 죄를 만든 거다. 이렇게. 이재명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어떤 죄가 된 건 간에 검찰이 없던 죄를 만들라고 어그로를 끈 거다. 그래서 나는 무죄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초지일관 주관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대법원 1심, 2심, 3심 그것도 5년에 걸쳐서 5년 동안 질질질질질 끌면서 결국은 입시 비리도 유죄가 나오고 감찰 중단도 유죄가 나오고 딸 장학금 수원도 유죄가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럼 판결이 필요 없네요. 다 그냥 이재명 앞에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렇게 이재명한테 가서 앞으로는 다 그냥 법원에 가지 말고 소송을 갖다가 대통령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처럼 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북을 갖다가 쿵쿵쿵쿵 들고 억울하옵나이다. 이 검찰이 저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걸 기소를 해갖고 제가 깜빵에 가게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갖고 왕이 그냥 판결하면 판사고 대법원이고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죄, 유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저는 그 안철수가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이 역사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진을 한 장 남겨주는 게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예. 뭐 안철수의 제가 뭐 다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오늘 이 짓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이 사진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예, 사진은 이게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국, 윤미향, 무리한 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관 빌드업이다. 증거 넘치는 이화영 무죄 방법이 없다. 방법은 그냥 대통령이 무식하게 사면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 얘기는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 거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프랑카드를 갖다가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이게 뭐냐면 8.15 경축 행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수사 중에 안철수가 벌떡 일어나 갖고 까만 바탕에 그렇게 까만 거에 흰 거는 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왜 상 치르고 그럴 때는 다 까만 바탕에 흰색 글씨죠. 그래서 경호처 제지에도 꿋꿋하게 정말 경호원들이 시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조국 윤미향 사면반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혼자 굴뚝 일어서 침묵 시위하는 거죠. 예. 이렇게 프랑카드 해갖고 이렇게 언론에 사진 하나 찍히는 게 너무너무 잘한 짓이다. 이게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갖다 함부로 찍혀도 안 되지만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는 의미 있는 사진은 반드시 찍혀야 된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인용하기가 좋잖아요. 나중에. 글씨보다는 역시 사진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분석한 내용을 갖다가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잘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8.15 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다.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찍었다고 봅니다.
자, 내용은 뭐냐? 이재명 정권이 민심 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등에 관련해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겁니다.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입니다.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도 면회도 가는 거겠죠.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아무리 진영 논리가 작동하더라도 자유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북한의 깡패 출신 업자 시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정권은 이화영권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습니다.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을 받는 경위를 상세하게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분석은요, 아주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석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짜 정신이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한동훈 대표를 싸움의 제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싸움의 제왕의 기질에 정치력이 정말 이제 잘 녹아들어서 접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일단 그 싸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자면 어떤 구절이 중요하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패러그랍,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랍,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 예. 거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묘수 중에 묘수예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물론, 전환기를 통해서, 친길 계통해서는 안 하겠죠. 이런 거를 갖다가. 무능하니까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친한동훈 계통이 한 30%는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배현진, 쭉쭉 해갖고, 우재준, 아직 현직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한동훈의 이 시그널을 받아가고, 반드시 이 법을 갖다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분석에 의하면 이화영이 입 한 번 열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이화영이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이잖아. 대북 송금의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북 송금이 왜 민감하냐 하면 지금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예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대북 송금 제재라는 걸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북한에 예를 들어서 달러를 송금한다든가 달러뿐만 아니라 하이테크를 갖다가 그쪽에 예를 들어서 칩을 갖다가 5G 이상 칩을 갖다가 거기에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벤츠 자동차나 고급 승용차나 고급 요트를 갖다가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무조건 미국이 정한 그 대북 제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잡아다가 그 관타나모 감옥소에 쳐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무슨 성남FC 이런 거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격 자체가. 이게 국제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화영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분석이 이화영이 불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무너져요. 또는 김정은이 불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무너져요. 예, 심각합니다. 대북송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화영이 겁박을 해갖고 너 내가 입만 열면 너는 그냥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돼. 너희들 추종자들은 다 죽어. 라고 지금 겁박을 갖다가 하고 있을 것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화영이 그거 갖고 풀려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징역 거의 8년입니다. 7년 8개월이에요. 하세월이에요. 그 얼마나 긴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7년 8개월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있을 왜 네가 시켜서 한 짓인데 왜 내가 그렇게 대신 감옥 가 있어요. 대통령 됐으니까 나 사면복권 시켜달라. 아니 조국도 하고 윤미향도 하는데 왜 나를 갖다가 사면 그러면 그 다음 사면복권이 크리스마스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8월이잖아요.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4개월은 내가 참아줄 테니까 반드시 2025년 12월 달 크리스마스 사면은 그 해줘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갖다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부속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왜 묘수냐. 자, 한동훈 대표 말대로 정말 이걸 갖다가 위반을 하잖아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그래갖고 만약에 국힘에서 그걸 갖다가 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니, 법이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도 사면이 안 되는 거잖아. 사면을 못 시키는 거잖아.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어차피 이판사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됐다 하면은 어차피 내가 7년, 8년을 갖다가 썩느니 차라리 그냥 해갖고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왜 길이 없잖아. 자기가 풀려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말 한마디 갖고 이 법안만 발의하면 서로 이재명과 이화영을 갖다가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어마무시한 전략이고 이거 제갈공명 같은 전략이다. 이렇게 묘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법안이 올라왔어요. 이 법안이 올라왔으면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다가 막 해갖고 뭐 그럴듯한 이유를 막 대갖고 이 법안을 갖다가 막을 겁니다. 어차피 뭐 민주당이 지금 다수 아닙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갖다가 올린다 해도 그거를 갖다가 깔아뭉갤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깔아뭉갠다는 의미는 뭐죠? 이재명 스스로가 내가 공범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대북송금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깔아뭉갠다는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는 자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그 대북송금 사실을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그걸 깔아뭉갤 이유가 없죠. 예? 아니 거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범이 대통령과 공범 딱 한정을 했잖아요. 이게 넓은 범위로 잡은 게 아니라 아주 좁혀갖고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자. 그러면 공범이 아니면은 굳이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공범이 아니면 이재명이 이화영하고 공범이 아니면 굳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깔아뭉갠다는 건 뭐예요? 이재명 스스로가 저는 공범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그동안 이게 콩고불이 씌워갖고 이재명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콩고불 씌웠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이거 공범일세? 아니 그 법안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당연히 그런 법안은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좌파들도 이재명이 굳고굳고 이러저런 핑계로 그걸 깔아뭉겨버리면 야 우리가 이거 속았구나. 이거 공범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좌파 내부에 이재명 민주당 이 좌파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제갈공명 같은 비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묘안을 갖다가 냈는데 예를 들어서 국힘이 안 한다? 더군다나 그 친 한동훈 계통이 이걸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고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국힘은 그냥 해산해가지고 끝난 거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묘수 중에 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입시연생 한동훈님, 무료로 변론 용역받고 나중에 이해관계인들을 나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자리에 앉혔으면 사후 뇌물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중에 꼭 따져볼 일입니다. 반드시 건의가 서희건설 목걸이 받고 서희건설 사위 국무총리 비서실 앉힌 거나 교도 용역 제공받고 사후에 국가요직에 앉힌 것은 순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하고 좀 이게 연관지어고 하면은 대통령과 그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뭐 변론을 받거나 그것도 하면은 그것도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 뭐 사면이나 등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등용할 수 없다. 자기를 변론했던 변호사는 요직에 앉힐 수 없다. 이런 것도 좀 법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한동훈 대표의 이 빛나는 이 지혜, 예, 정말 대단하다. 역시 한동훈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역시 예언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 김여정이 나와갖고 우리 왜 그 김여정이 그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을 갖다가 뒷다 밟으면서 삶은 소대가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제2의 삶은 소대가리가 되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대북 확성기를 갖다가 켰다고 그랬잖아요.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뛸 생각도 없고 뛸 계획도 없다. 너희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어제 그 김여정이 나와서 얘기했다. 그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이겁니다. 김여정 말 어떤 제안이 와도 이재명하고는 볼 일 없어. 네. 전방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북한도 일부 지역서 확성기 철거했더니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죠, 결국은. 네. 철거한 적도 없고, 김여정 얘기가 철거한 적도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 허망한 개꿈 꾸지 마라. 제2의 삶은 소대가리가 됐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야, 한동훈 대표의 그 예리한 분석력, 역시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았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그 8.15 광복절 행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북한 체제 존중한다. 흡수 통일 적대행위 없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역시 김정은도 오늘 8.15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미 언급이 빠졌다. 아예 그 이재명은 싹싹 빌면서 지금 남과 북은 원수 아닙니다. 그냥 잘 봐주세요. 저희들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김정은한테. 근데 김정은은 언급이 없어.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러시아와 북한, 북한과 러시아의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히 한몸이고 밀착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문재인이 짝사랑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정말 북한은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막 빌고 막 무릎 꿇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똑같이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미리 알아서 대북 확성기하고 저 잘했죠?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얼굴 들밀고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광복절 행사에서 또 북한하고 남한은 친구입니다. 원수 아닙니다. 북한 체제 종모합니다. 절대 우리는 타치 안 하겠습니다. 마음껏 김정은 동지께서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는 아무 제재도 없고 아무 타치도 안 하고 이미 북한 확성기는 다 띄었습니다. 잘했죠? 모디스다 주세요. 문재인 때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왜 이재명이 그러면 왜 이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하고 이유가 다르다는 거야. 하는 행동은 똑같지만 문재인하고 이유가 다르다. 왜 이유가 다르냐?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이미 대북 송금을 갖다가 이화영이 했는데 여기 있잖아. 마지막 문장.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리고 하나 더. 이 정권은 이화영뿐만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습니다.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미리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걸 갖다가 그냥 증명을 해버렸네요. 8.15 축사에서 그냥 약점 잡힌 사람처럼 남바가 부은 원수가 아닙니다. 북한 체제 조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한동훈 대표의 분석력 정말 대단하다. 그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해졌다. 이제 그 뭐야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고난 끝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코너에 몰렸어요. 잘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3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이 그동안 뭐 20 몇 프로, 20 몇 이렇게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30%대를 깼다. 잘못하고 있다. 그 부정평가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특별 사면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맞는 거죠. 이게 알면서도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알면서도 왜 그러면 무리하게 조국하고 윤미향을 갖다가 특별 사면을 했느냐? 결국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 사면을 이화영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왜 이화영이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부는 순간에 이재명은 대통령에서 이제 내려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탄핵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아무도 없어갖고 잠깐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신 친구들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이 없어갖고, 아이고, 일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예,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헬프는. 예. 제가 오밤중에 벨 누르는 데는 아주 미치겠어요. 일 끝난 다음에.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힘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어이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음. 이게 지금 전향길이 징계를 받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윤리위원회에서 일타 강사 출신답게 말씀 잘한다 라고 하더라. 분위기 괜찮다고 생각했다. 예?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야 하지 않겠나 하니 반박을 못하더라. 반박 불가다. 아니 이게 윤리위원회가고 야단 맞고 온 게 아니라 전향길이 야단을 치고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이고 사필비 형님 방송 멈춘 건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이 필리핀의 삶이 이렇습니다. 네. 이 필리핀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게 국힘이 완전히 전향길한테 장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야단을 맞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전향길이 윤리위원회를 갖다가 질타하고 왔다. 야, 너희들 정신이 어서 나를 갖다 징계한다고?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그 전향길이 지금 여기저기 나대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김문수가 지금 농성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농성장 앞에서 20분간을 갖다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장동혁 지지한다. 그 성명 내용 중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환길 뉴스에 물어보니 뭐 90% 가까이 장동혁을 지지한다. 그랬더니 김문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김문수가 뭐라고 그래야 되냐? 기분이 묘했다.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다. 반대편 얘기는 부부간에도 섭섭하다. 누구든 지지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 여러분, 그 김문수가 좀 될 확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문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김문수 이게 최근 지금 갤럽 조사 오늘 그 금요일마다 발표하는 게 갤럽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 13, 14 이렇게 3일을 갖다가 조사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마치 김문수가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1% 굉장히 높죠. 조용태하고 거의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그 당대표 투표는 80% 당원이잖아요. 20% 여론조사. 그러니까 80%가 당원이면 자, 국힘의 지지층 하면 46%가 나와요, 김문수가. 장동혁이 21%. 마치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김문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다고 하네요. 그 패널로 나오는 분들이 지금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전향길 때문에 장동혁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장동혁으로 표가 결집할 것 같다. 이렇게. 왜 지금 전향길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국힘을 전향길이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마치 국힘의 지지층에서 김문수가 46% 이렇게 압도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21% 2등이죠. 장동혁이 대표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하더라고요. 예, 육전생 한동훈님, 극좌들이
북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은 단지 이념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대한민국 형법에 위반될 만한 약점을 잡히고 코 꿰어서 질질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게 나라의 위기로 이어질 염려가 크다는 게 문제가 큽니다. 바로 국방과 외교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약점 잡히는 이제 그런 거죠. 아니, 흔히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뭐, 무슨 세팅 당한 것처럼 해갖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 뭐 이렇게 같이 자는 사진을 갖다가 뭐 찍고 영상 찍어갖고 그거 갖고 겁박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건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대북 송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놈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갔는지. 아니, 김정은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물론 돈 준 놈도 알겠지만, 예? 돈 준 놈도 어떻게 줬는지를 알겠지만, 아니, 돈 받은 놈이 제일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돈을 받은 거를 당사자가 김정은하고 김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여기 나와 있잖아. 수틀리면,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뭐, 이재명이나, 이런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공영방송에 나와갖고, 조선인민공화국의 공영방송이 있잖아요. 거기도. 거기 나오고 다 불어버린다는 거지. 아니, 나는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갖고, 뭐, 이화용을 거쳐서, 누굴 거쳐서, 해갖고 쌍방울 뭐 김성태를 거쳐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편에선 누가 갖고 나한테는 어떻게 돈이 들어왔다고 김밥을 달러를 갖다가 앞에 딱 쌓아놓고 방송 한방이면 완전 그냥 그거는 정말 탄핵감 아닙니까? 그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대북 제재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공공연하게 그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그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윤석열 끌려내려오듯이 이재명도 중간에 탄핵당하고 끌려내려올 수밖에 없다. 아니 빼박 증거로다가 만약에 김정은이 그렇게 제시를 해버리면 암만 카바를 칠래도 칠 수가 없잖아. 헌법재판소도 아무리 이재명 쪽에 좌파들이 많다 해도 아니 거기서 그 김정은이 아예 그냥 대놓고 달러 싸놓고 이게 이재명이 준 돈이다.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면 완전 그 빼박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뭐 거기 영상 녹취 막 까기 시작하면은 명태균이 까듯이 막 그렇게 까기 시작하면 뭐 이재명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그걸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여자하고 같이 자는 사진 찍고 뭐 비디오 찍고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그런 거다. 예? 네, 육지연생 감독님, 윤리위원장, 고영세 또라이가 유명한 놈이랍니다. 고영세, 동창. 아이고, 그렇군요. 고영세 동창. 야, 어쩐지 얘기하는 폼새가, 예, 제가 뭐, 불러다 얘기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그 영상은 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얘기하는 폼새가 어쨌든 알아봤어. 알아봤어. 지금 말씀하신, 이분이죠. 여상원. 예. 경징계받은 전환길, 윤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배신자라고 말한 것으로 우발적이다. 왜? 김근식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열받아갖고 우발적, 이게 계획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환길 만나보니 아주 차분하고 자본주의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여상원이다. 60년생 한동훈님 말에 의하면 또라이다. 또라이고 권영세 동창이다. 정말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은 이게 무능할 대로 무능해졌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한테 수갑을 채우고 또 전자발찌도 채웠잖아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한테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건 처음 듣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 어제 그제 한림대 성심병원서 안과치료, 지금 뭐 실명위기가 있다. 그래갖고 뭐 안과치료, 그걸 하는데 파란색 미결 수영복을 입고 마스크와 무릎 담요를 하고 휠체어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게 뭐냐? 수갑을 차고 전자팔찌까지 착용을 시켜. 아니 이게 전자팔찌라는 거는 이거 저거 아닙니까? 되게 무슨 성범죄잖아. 이런 사람들이 차는 게 전자팔찌 아닙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이 성범죄, 그런 요주의 인물들이 형을 살고 나와갖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거 깨부시고 나와갖고 뭐, 또 사고 치고 이런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차는 그 전자발찌를 갖다가 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찼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이 윤석열의 그 인격까지 완전히 말살을 시키는 거죠.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말살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그 법무부, 지금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지금 정성호가 이게 법무부에서 지지했던 건 정성호가 지지한 거죠. 여기 보면은 처우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각하시켜갖고 구치소장을 갖다가 전격 교체하고 너 왜 자꾸 윤석열 봐주는 거야? 안양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서울구치소에서. 자, 그 다음에 단독 변호인 접견 제공을 중단했다. 김건희 여사도 동일하게 단독 변호인 접견을 이게 그러면 이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단독 변호인 접견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혹시 면회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면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회사 들어가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같이 일을 해서 그걸 갖다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공교롭게 그 사장님이 구속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한테 회사를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하면서 사장님을 만나갖고 또 얘기도 전해주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잘 돼 있어갖고 법무부의 그 수검 번호 있잖아요. 수검 번호 하면은 법무 들어가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글을 갖다가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갖다가 메일 프린트 해갖고 다음날 전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전하고 또 얼굴을 보고 얘기할 거면 이제 찾아가서 그때 제가 찾아간 게 수원 그쪽으로 찾아갔는데 여러분 딱 찾아가면요 면회 시간이 10분인가 15분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뭐 쓰고 뭐 대기하고 뭐 해갖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막상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얘 얘기도 답답하게 생겼어. 왜냐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쳐져 있어요. 쳐져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얘기하는 게 불편해.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아유,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식사는 괜찮으세요? 뭐 이런 인사말 몇 마디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 접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독 변호사 접견은 뭐냐면,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방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간막이 쳐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방을 제공해갖고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얼굴을 좀 맞대고 좀 여유 있게. 왜냐하면 그때도 그 뭐야 저희가 산 변호사들이 뭐 그때 그 변호사를 1억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호사들은요 가갖고 뭐 미니멈 30분이에요. 30분 동안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어떤 공간 특정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서류도 보여주고 뭐 사인도 받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단독 변호인 접견 제공을 중단했다. 윤석열도 중단시키고 김건희 여사도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말살 정책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말살을 하자는 거예요. 김건희하고 이 멘탈을 나가게 만들어 갖고 완전히 폐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완전 모욕을 줘갖고 발찌를 채워갖고 성범죄자나 하는 발찌를 채워갖고 그 흉악범이나 하는 발찌를 채워갖고 완전히 모욕을 주겠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전혀 해주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그 수장, 옛날에 자기가 모셨던 친윤계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를 했으면 그게 맞으니까, 뭐가 되니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막 데모를 하고 말이 되냐, 때를 쓰고, 그래갖고 그걸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은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을 힘도 없는 거야. 막을 힘도 너무 무능하고, 예? 너무 오합지졸이고, 이 생각이 이제는, 야, 윤석열이 문제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완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향길도 이걸 막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니, 전향길이라도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 정말, 예, 정말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7년생 한동훈님, 저는 방송 멈춰서 검열당한 줄로 살짝 있습니다. 시절이 하도 수상해서 개딸당이 헌법 개정 운운하는데 좋은 방향이 아닌 국민 기본권, 자유권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는 현실 파리 개딸 정권 견제할 수 있는 정통 보수 신당 찬당하기를 저도 정말 기도 같이 합시다. 네. 67년생 한동훈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누누이 바랬던 건데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냥 떠나더라고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냐? 신당 창당밖에 없냐? 왜냐면 그게 기본이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열쇠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키인데 그런데 너는 그 말밖에 못하냐? 지겨워서 못 듣겠다. 가버렸어요. 구독 취소 하고 나가버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 두고 보세요. 내년에 두고 보세요. 이게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필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자, 이게 왜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완전 골로 가느냐, 이제 끝나느냐 하면은 드디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김건희 집사 10년 이상 코바나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집사 역할, 집사라는 건 뭐죠? 시시콜콜이 다 한다. 모든 거를 다 한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 잘 때 코를 고는지 코를 안 고는지도 다 한다. 그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돼갖고 지금 오늘 구속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구속이 되리라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도피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피해 있었다, 도망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구속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고 또 하나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데 지금 이 김혜성 씨는 둘 다 걸리게 생겼어.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있고 도주도 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오늘 구속 심사를 했어요. 구속 심사를 하면 왜 마지막에 그 판사가 이 본인한테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거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김건희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라. 이게 기회를 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5분간 직접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혜성 씨가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했느냐. 충격적인 건데. 그래서 이게 속보로 떴습니다. 단독 속보로. 왜? 오늘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한 저녁 6시 반쯤 떴나? 네. 단독 구속심사 김예성, 김건희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충격적 아닙니까? 김건희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지 뭐 나를 돌봐주고 주변 사람 돌봐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김혜성, 김건희 나를 위해서 영향력 과시해줄 성정이 아니다. 김건희의 기질을 보면은 나를 누구 주변 사람 챙겨주고 뭐 나를 위해서 누구 힘을 써주고 이런 성정의 사람이 아니다. 김혜성 구속심사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혜성 재판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외 도피 사실이 아니다. 특검이 아내의 출국을 막아놔서 어머니께 아이들 맡기느라 귀국이 늦었다. 이렇게. 아마 아이들이 지금 베트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혜성 씨의 주장은 뭐냐?
자꾸 나보고 뭐 도피를 하고 의도적으로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빨리 들어오려고 했으나 그럼 뭐 아이가 누군가를 아이를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이가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라고 그럼 와이프가 와갖고 아이를 좀 이렇게 케어를 해줘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출국하려고 보니까 와이프가 뭐 출국 금지를 생기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럼 어머님이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시 어머님이 베트남으로 들어와 갖고 어머님이 지금 아이를 챙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들어올 수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피가 아니다. 고의지연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첫 얘기예요. 첫 얘기. 구속심사 김혜성, 김건희는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다. 절대 남을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런 성정이 아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혜성 10년 이상 김건희의 측근에서 정말 모든 일을 집사라는 이름을 갖다가 타이틀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죠. 이 집사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측근 중에 측근에서 한 식구처럼 살았던 김혜성이 김건희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비난하면서 손절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김혜성이 생각할 때도 김건희는 살아서 못 들어온다. 만약에 김건희가 살아 들어오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죽을라고. 그런데 뭐예요? 이제 김건희는 완전 골로 가서 기사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김건희를 여기서 완전히 손절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김건희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하고 악담을 하고 절대 김건희는 주변 사람 챙기고 돌봐주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김건희한테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주변에서 측근들이 아주 친한 측근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힘의 대표라는 비상대책위원인 사람이란 뭐라고 그러냐 서로 얼굴을 갖다가 까면서 정청래하고 나란히 앉았지만 한 사람은 좌, 한 사람은 우 이렇게 보면서 말 한마디 눈 한 번 안 맞췄다. 무능의 대명사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국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정말 윤석열도 속 터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발찌까지 전자 발찌까지 지금 차고 있는 이 수모를 당하는데 아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 아니 그렇게 믿었던 윤상현, 권성동, 이철교 이 새끼들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속으로 부글부글 부글부글 근데 때는 늦으리 부글부글 해봐요 뭐야.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그냥 형은 결정해 놓고 그 형을 갖다가 그 프로세스를 그 형에 가깝게끔 밟고 있는 것 뿐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살아나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화통형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함다롱님, 열정님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고재령님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검사동급의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김영숙님께서 속보 방송 프로폴리스 값에서 5만 이렇게 거금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아이고 오늘 1시간 10분을 했네요. 아까 필리핀어가 갑자기 배를 누르는 바람에 내려온 시간도 그래도 아이고 1시간 넘게 방송 이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방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방송은 없고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삶과 영성 방송에서 이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이렇게 현상을 분석해보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두막님, 선생님,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육칠은생한동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일요일 저녁 8시에 삶과 영성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